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4월 19일의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프라인 산업을 대하는 네이버 카카오의 같은 듯 다른 전략.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대하는 두 회사의 같은 듯 다른 전략을 다룬 적이 있었죠. 뭐 약간 시리즈 같기도 한데.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오프라인 산업입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300만 사장님 모십니다. 1000만 네이버의 오프라인 야심. 중앙일보의 기사가 있었고. 자, 그리고 카카오와 택시 사이에 다시 들이운 전운 연합뉴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죠? 300만 사장님은 중소상공인을 얘기하는 내용이고, 카카오와 택시, 요건 당연히 택시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어떻게 보면 좀 달라 보이는,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기사를 통해서 제가 오늘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리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난주에 저는 얼핏 보면 이렇게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두 개의 기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장악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는 오프라인을 대상으로 또 한판 전쟁을 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 물론 하나는 오프라인 가게들, 중소상공인들, 가게들을 돕는 네이버 글레이스에 관한 얘기였고 또 하나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다룬 카카오 모빌리티에 관한 얘기였으니 뭐 중소상공인, 뭐 택시 좀 다른 얘기죠. 그죠? 기사 자체만 보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관해 보이지만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이게 둘 다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진 오프라인에 대한 야심에 대한 얘기로 들렸습니다. 두 회사의 어프로치가 다를 뿐 결국은 이제 온라인에서 승기를 잡은 두 회사가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경쟁을 벌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을 장악한 네이버 카카오의 다음 전쟁터인 오프라인, 그 오프라인을 대하는 양사의 전략의 차이를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자,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네이버는요, 주로 간접 진출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보 획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카카오는 직접 진출을 지향하고, 이 사업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키워드, 이 두 키워드들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는 게 이 내용, 양사의 근본적인 전략의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프라인을 바라보는 두 회사의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오프라인 산업을 대하는 두 회사의 전략이 어떻게 다르냐? 일단 공통점을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온라인 장악했으니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자 뭐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인 골은 무엇이냐?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이제는 우리 없이는 안 되게 만들자. 네이버 카카오를 꼭 써야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궁극적인 골은 같아 보입니다. 그죠? 상당한 의존성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궁극적인 고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씩 한번 보죠. 자, 네이버는 어떤 어프로치를 하고 있느냐?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어시스트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가게들, 뭐 상점들, 음식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가게들, 조그만 가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걸까요? 바로 뭐 예약, 주문, 뭐 리뷰 시스템, 페이, 뭐 지도, 뭐 AI 콜. AI 콜은 뭔지 아시죠? AI가 전화 응대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상점의 위치라든지 뭐 영업 시간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은 AI가 그냥 응대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것들을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결국은 중소상공인들이 못하는, 스스로는 하기 어려운, 혹은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뭐 이거 외에도 뭐 홈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네이버는 주로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로 끝내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네이버는 뭘 얻습니까?
이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정보를 얻죠.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를 또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뭐 시간, 요일별 매출, 뭐 선호 메뉴, 뭐 성별 분포, 뭐 이런 등등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 한 차원 높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도 중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사실 못하죠.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가 뭐 돈이 많다 한들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무상에 가깝게 그죠? 혹은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해준다는 거는 뭐냐? 뭐 사회공헌이냐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느냐? 결국 네이버의 관심은 검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색의 대상이 되는 컨텐츠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상공인들이 이 의존도를 만든다는 관점, 앵글도 조금 다른데 중소상공인들이 네이버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중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네이버에 쏟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게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하나의 크리에이터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가게의 하다못해 메뉴 사진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되죠. 왜냐하면 검색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뭐 지도 위치 정보, 영업 시간, 주차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다 검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오프라인 사업자라는 것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이버의 관점은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 어떤 관점을, 어떻게 how to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느냐. 관심 영역에요. 웬만하면 직접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렌터카, 바이크, 주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직접 진출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린필드 방식으로 본인들이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해서도 그죠? 필요한 경우에 기존 업체를 과감하게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럭시, 뭐 타고솔루션즈는 국내 최대 택시 가맹 사업자였죠.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이제 KM솔루션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한 방에 그냥 이제 대규모의 어떤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진화택시 또 렌터카를 중개하는 딜카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뭐냐? 오프라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먹거리다, 매출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죠? 네이버는 오프라인 사업을 검색의 대상이 되는 컨텐츠로 바라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오프라인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이는 그러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바로 두 회사의 출발점에 기인을 합니다. 네이버는 앞에서도 제가 키워드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검색 회사에서 출발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 검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색에 올라갈 수 있는 정보 획득,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이 성장성이라는 거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메신저에서 출발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될 만한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텐셜이 큰 시장을 보면서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본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본류인 검색이라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 획득이라는 관점으로 보지만 카카오는 메신저 자체는 아무래도 성장성의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검색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메신저의 성장성의 한계를 보완이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이 두 회사의 출발점으로부터 나온 그런 관점의 차이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사실. 그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검색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뭐 굳이 직접 진출을 해서 기존 업체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어떤 면에서는 직접 진출을 하면 오히려 기존 업체들로부터 정보를 받는데 한계가 생기겠죠. 견제를 당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존 업체와 부딪히거나 갈등을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도와주는 형태로 그렇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오히려 그렇죠. 이 사실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반에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제공해 주니까. 그런 방식으로 네이버는 계속 취하고 있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도움을 주는 대신에 정보를 획득하고 또 그런 정보의 획득이 예, 뭐 스마트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식의 이름으로 뭐 지금 네이버 글레이스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 플랫폼을 강화시킬 것이고요. 그죠? 네이버는 정보를 획득하니 정보의 획득을 통해서 플랫폼은 강화될 거고.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네이버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라는 것은 뭐 결국은 사실 카카오랑 동일하긴 해요. 그러나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갈등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누가 보더라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그 산업을 궁극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 카카오는 직접 진출을 하기 때문에 기존 업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택시 업계죠. 택시 업계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처럼 기존 업계를 돕는 것 정도로만 해서는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매출원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콜택시 사업에 들어가는데 콜택시 배차 관련된 뭐 IT 시스템만 뭐 제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마치 지금 네이버 글레이스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제공한다. 그러면 글쎄요, 뭐 카카오가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 혹은 뭐 그냥 카카오 메신저 상에서 뭐 콜택시를 연결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플랫폼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실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기존 업체도 인수하고 하면서 그 산업 자체, 그 사업 자체를 아예 카카오에 간판을 걸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사실은 더 큰 덩어리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본체의 사업에 시너지를 만들면서 검색이라는 본체의 사업에 시너지를 만들면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는 네이버와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하드 랜딩도 불사하고 있는 카카오. 자, 과연 어떤 회사의 전략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전략, 위닝 스트래티지가 될까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겠죠. 그죠? 가는 길이 굉장히 다를 뿐입니다. 자, 아직은 오프라인에 대한 양사의 관심 영역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 투 애플 대결 구도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랑은 또 좀 다르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해요. 자, 그러나 언젠가는 다양한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부딪힐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사의 전략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앞으로 있는 일들을 관전하게 된다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프라인에 대한 네이버 카카오의 움직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어쩌다 보니 모빌리티 얘기네요. T맵 모빌리티가 퀵 서비스 시장에까지 뛰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T맵 유어 퀵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고요. SKT의 자회사죠. 팀의 모빌리티가 퀵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경쟁사, 생각대로라고 하는 경쟁사가 지금 이제 퀵 기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한 23%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저렴하게 15% 이렇게 책정을 해서 또 이런 수수료 그리고 또 T맵의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주행거리당 단가 이런 것들도 저렴하게 책정을 하겠다 해서 아마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SK텔레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사업, 새로운 먹거리로서 이 사업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기존 업계와의 갈등 또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헤드라인 한 줄 요약조차도 커버 스토리와 다 일관된 스토리였네요. 그렇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검색해 보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또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날씨가 참 좋은 봄날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